최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심리 상담 전화를 이용한 30대 여성이 낯선 남성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을 상담했던 남성이 연락처를 빼내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했던 겁니다. 운전면허증을 받으러 온 여성 민원인에게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고 가벼운 징계로 끝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입 수능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보고선 알고 지내고 싶다며 사적으로 연락했던 감독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닙니다. 이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고스란히 가진 곳, 택배나 배달업체에서도 비슷한 일은 있었습니다. 택배회사 직원이 주문 정보를 이용해 중학교 동창생에게 연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결혼을 했다며 연락을 끊으려 했지만 피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또는 마음이 생겨서 용기를 내 연락했다. 표현은 그럴듯해도 결국 범죄입니다. 오늘 사건 X파일에선 호감으로 포장한 개인정보 불법 이용 사적 연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이것도 정말 심각하죠. 특히나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이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다들 이제 수기로 이렇게 출입 명부 작성하잖아요. 자, 공 기자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공 기자 만약에 진짜 어디 연락처를 이렇게 적고 어디 식당 같은 데를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들어오던 사람이 공 기자 연락처를 딱 보고서 만약에 연락을 했다. 정말 너무 진짜 약간 이 사람이 제정신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내 개인정보를 적을 때는 이 내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고 잘 처리되겠거니라는 어떤 암묵적 믿음이 있는 상태로 이걸 적는 거잖아요. 코로나 시국이고 혹은 뭐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더욱더 이거 나의 잘 보호되겠지라고 하는데 그런 기관이 오히려 나의 개인정보로 나에게 연락을 한다? 이거는 정말 너무 무서울 것 같고 또 이게 그냥 함부로 하지 마세요라고 화도 낼 수 없는 게 내 개인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상대는 알고 나는 그쵸? 모르고. 혹시나 뭐 내 주소라든지 핸드폰 번호라든지 내가 사는 지역이라도 알면 나에게 또 다른 해코지가 올까 봐 이게 더 나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더 두려워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 같거든요. 정말 오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지 꼭 다들 보시면서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도성 기자가 소개한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그냥 전화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막 그런 막 심리적인 불안감에 휩싸여서 진짜 동아줄이라도 잡아보려고 그런 상담 전화를 한 건데 세상에 그 상담사란 사람이 저 뭐 관심 있습니다. 야, 진짜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조금 이런 극단적인 선택에 관한 보도가 나오거나 하면 밑에 자막 같은 게 나갑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극도의 우울감이 들거나 하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 하면서 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번호가 밑에 나가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10년째 공황 장애를 앓고 있었던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우울감을 참을 수 없을 때마다 이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어느 정도 보니 심리적 안정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원래 평소에는 여성 상담원을 해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남성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서 이 여성 상담원에게 받을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여성 상담원에게 받으려면 1시간 정도 이상 기다려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남성 상담원에게 그랬구나. 받았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오전 시간에 받았다고 하는데 그날 밤에 밤늦게 이제 개인 번호 010으로 시작하는 개인 번호로 이제 문자가 온 겁니다. 뭐 마음에 맴돌아서 연락한다. 편한 친구가 되고 싶다. 언제든 연락하라. 뭐 문구만 보면은 뭐 그럴듯한데 개인 번호로 왔어요. 남성이요. 예. 얼굴도 모르는 남성.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공 기자도 비슷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업무를 하게 다 알게 된 이 사적 정보를 이용해서 연락을 했던 겁니다. 원래는 이게 112나 119에 신고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가 걸면은 그 앞에 화면이 이렇게 뜬다고 해요. 개인 번호가. 혹시나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진짜 위험한 상황이면은 바로 이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위해서 했던 건데 이런 걸 악용해서 이런 개인적인 연락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담 업무 일부를 맡은 위탁 업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인데요. 뭐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걸 전공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했던 건데 이 보건복지부는 명백히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명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진짜 정말 마음이 불안해서 정말 안정을 찾겠다고 상담 전화를 했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 불안감과 불면증 뭐 이런 게 더 심해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사례가 있었죠.
이 경찰이 민원인한테 연락을 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접수하러 딱 갔는데 그 접수 창구에서 했던 그 경찰이 나중에 전화를 했다. 네, 맞습니다. 아, 이거 근데 그 경찰이 여기서 더 충격적인 반전. 징계를 받긴 받았는데 아주 가벼운 징계. 네, 맞습니다. 먼저 이 일이 벌어진 곳이 경찰서입니다. 경찰관이 연락을 했던 건데 한 여성이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 경찰서를 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면허증 발급 받으려면 본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같은 걸 다 적어야 다 되잖아요. 적어야죠. 여성은 당연히 다 경찰서니까 나의 개인정보 잘 처리될 줄 알고 다 사실로 적었겠죠. 근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서 이제 본인의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이 왔는데 세상에. 면허증을 발급해준 사람인데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냐. 이렇게 본인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이 왔던 겁니다. 이게 괜찮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경찰 즉각 업무에서 배제되고 진상조사 그 내부에서 이루어졌는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 해석을 맡겼는데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견책이라는 가벼운 징계만 받고 사건 마무리됐습니다. 자, 공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게 괜찮겠습니까, 이게? 자,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찰 같은 경우는 직접 얼굴을 보고 한 건데 앞서 그 상담사 같은 경우는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설득력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일단 목소리가 마음에 들어서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고 카톡에 뜨는 사진을 확인한 뒤에 아마 마음이 들어서 연락을 했을 것이다. 아, 진짜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 내용 진짜. 자, 근데 아무튼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버스에서 마음에 들어서 연락처를 묻는 이런 것도 아니고 업무 때문에 알게 된 취득하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 안 되죠. 잘못된 일이죠. 그죠? 계속 얘기한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라는 게 뭐 내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뭐 이런 거 다 개인정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을 이제 뭐 식별할 수 있는 자료인데 지금 저 조항이 있어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줬을 때 처벌이 됩니다.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인데 요 조항을 적용을 좀 하면 딱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 경찰서라든지 경찰관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이 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은 그걸 그냥 누설하거나 밖에 퍼뜨려야지 처벌되지 그것을 이용하는 건 범죄가 되지가 않습니다. 법에 딱 걸립니다. 전화했잖아요. 전화도 자기 이용한 거 자기가 알고 원래 자기가 그걸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한 것은 처벌할 조항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007 살인면허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애매해요. 취급하는 사람이냐 단순 취급하지 않는 사람에 따라서 처벌이 좀 달라지고요. 한 예로 이 취급하는 사람이라 하면 어떻게 처벌되냐 하면 이 사람들은 밖에 누설해야 처벌이 됩니다. 이 조항은 59조에 있는데요. 이것은 취급할 걸 갖고 와가지고 내 친구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럴 땐 처벌이 되지 자신이 직접 써먹으면 이용한 게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처벌할 수 없는 싹싹 피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아니 승현님 그러면 이걸로는 뭐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이건 해석의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바라보는 해석의 문제에서 이제 박 변호사님이 정말 설명을 잘 주셨는데 이거와 조금 다른 논의가 있어요. 이거는 더 무서운 이야기예요. 수능평가에서 수능평가장에 갔는데 수능 감독자가 시험 치는 그 학생의 수험표를 보고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거예요. 알아내고 난 다음에 그 수험생에게 전화했는 케이스에 의해서 그러면 과연 정보 처리자가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1심에서는 똑같이 이게 이용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죄라고 봤는데 2심에서는 제 개인 전화번호를 우리 앵커님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넘겼단 말이에요. 넘겼으면 그 개인정보 목적에 따라서 활용해야 되는데 전화하는 거는 목적 외 사용이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내가 수험생으로서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지 내가 너한테 전화라는 목적은 아니었으니까 목적 외로 사용했다라고 해서 처벌은 받았는데 결국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았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은 형법상 처벌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부적 징계 절차가 강력하게 가야 됩니다. 이게 누가 그 사람에게 전화하는 걸 허용하는 걸 견책으로 갔다. 이게 법령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견책으로 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불법하게 부정하게 활용했기 때문에 그 내부적 징계 절차가 좀 강력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예, 저 다시 좀 앞으로 좀 돌아가서 아니 네. 그러면 경찰은 그렇죠. 이런 거 하면 계속 그냥 피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거의 좀 요리조리 해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 제형 법정주의를 하는데 형법에 있는 것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취급자, 처리자는 사실 이렇게 해야지만 처벌되는 빠져나간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한 게 아니잖아요. 못한 행동이고 아, 그럼요.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이 됩니다. 그 부분으로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여성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한다면 해당 공무원은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요즘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배달 앱. 여기도 뭐 그냥 개인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요. 이거 또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최근에?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 JTBC 보도를 통해서 이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한 택배회사 직원이 중학교 동창인 여성에게 15년 만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아니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뭐 인터넷을 뒤져서 찾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추궁을 했더니 사실대로 털어놓은 게 자신이 세상에. 택배회사를 다니는데 아, 진짜. 네가 주문한 정보를 가지고 내가 알게 됐다. 야.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야. 15년 만에요. 그 당시에도 좀 이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왜 이렇게 연락을 했냐 이상해서 연락하지 마라. 나 이미 결혼도 했다 이런 식으로 사진까지 보냈는데도 집요하게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심지어 세상에. 이제 입에 담기도 힘든 뭐 음란한 내용까지 보내면서 좀 부적절한 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당시 피해자 인터뷰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수치스럽죠. 이 사람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남편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와이프가 있는 남자인데 일반 사람들은 아마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그 배송조에 떠있는 사람들만 내 번호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본사 직원이 내 번호나 주소를 열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저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네, 이 여성은 이 택배 기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본인의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다가 참다 이사를 가서 이사를 간 후에 경찰에 세상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남성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자, 일단 배달업체 이거는 진짜 뭐 워낙 이 5만 사람이 다 있다 보니까 말이죠. 앞서 뭐 경찰 문제도 얘기했고 뭐 했지만 이 배달업체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배달업체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주소, 그 사람의 전화번호. 사실 나의 인적 동일성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악용하겠다고 생각하면 사실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지만 500만 원 뭐 집행유예 이래 나오는 게 제가 봤을 때 솜방망이 처벌밖에 안 되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적 계약에서 이러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의 약정을 좀 해놓는다든가 거기에 대한 징계 처분이 이렇게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알리고 계약을 맺어야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계약할 때 그냥 함부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고지하고 네가 이런 위반이 있을 때 우리는 너에게 이러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게 좀 거래 약정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